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10월 모의고사 해설 영상이고요. 일단 시험 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이도가 좀 어땠어요? 9월보다는 그래도 좀 편안했죠? 자, 바로 오답률이 당일날 공개가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쓱 보세요, 눈으로. 오답률 1위가 요 38번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 73%였고, 그 다음 오답률 2위가 이거 어려웠죠. 순서 문제. 순서 첫 번째 문제가 71%대. 오답률 3위가 원래 보통 어렵게 나오는 34번, 67%. 오답률 4위는 그 앞에 있는 원래 보통 어려운 건데 여기부터 오답률 좀 낮아요. 55%? 그 다음 21번, 함축의 미추론이 53%. 그래서 이 1, 2, 3위까지는 1, 2위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3위가 67%인 것도 좀 쉬워요. 그리고 4, 5위부터는 그냥 무난했습니다. 난이도부터 일단 총평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수월했다. 좀 편안한 난이도였고 9월이랑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물어보더라고 애들이. 바로 당일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쌤, 저 점수 되게 잘 나왔는데 어때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페이지가. 9평 때는 오답률 1위가 78, 2위가 77, 3위가 76, 4위가 74, 5위가 돼도 73이에요. 근데 어제 시험은 이 오답률 5위였던 요 정도가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월 평가원으로 비교했었을 때는 9평 때 오답률 5위였던 게 이번에 1위일 정도로 9평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2위는 71,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3위부터 60%대 요거 두 개는 사실 좀 쉬웠죠. 그래서 일단 요 두 개는 해설을 꼭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영상 틀었다면 나 다 맞았다. 그리고 38, 36을 맞았다 하더라도 저는 해설을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여기는 해설을 꼭 들으시고 해설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5위까지만 할게요. 5위까지만. 1등급 퍼센테이지를 감히 좀 예측해 보자면 이 9월 평가원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요때 1등급이 4.5%로 집계가 됐습니다. 4.5. 근데 어제 치러졌던 시험은 보시다시피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얘는 아마 10%를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제 예측 10% 조금 넘지 않을까? 11%? 12%? 그래서 이 10월 시험 잘 봤다. 조금 좋아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해석하진 맙시다. 10월에 지금 내가 만점 나왔으니까 수능 1등급은 확보됐네. 영어 내려놓고 국어 수학만 해야겠다. 이러면 그냥 나락이에요. 이거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 그리고 문제 나온 결도 평가원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는 할 일 합시다. 해설, 오답률 순위대로 1에서 5위 해볼 건데 다른 건 안 됐다 하더라도 오답률 1위 38번이랑 이따 하게 될 오답률 2위 36번은 꼭 들으세요. 요거는 문제가 되게 좋더라. 평가원으로 나왔어도 되게 좋은 문제예요. 자, 38 봅시다. 요거 일단 좋은 문제긴 한데 아마 출제진이 이걸 출제할 때 얘가 오답률 1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을 거야. 그렇게 어려운가? 엄청 그렇진 않은데 우리 학생들이 독해를 갖다 그냥 날림으로 했었을 때 몇 번이 나오냐? 좀 찔릴 텐데 여기가 나와요. 대충 읽음 4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냥 팍 찍었을 것 같다. 해봅시다. 자, 일단 삽입 문제를 풀 때는 제시문 한번 읽을 건데 요때 읽을 때는 100% 이해하겠어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부드럽게 읽어주면서 혹시 시그널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거. 요 벗이 있네. 그러면 얘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얘 앞뒤로 내용이 좀 많이 바뀔 거 아니야. 해석해 봅시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매스 오토모빌리티와 함께 뭐 대중들이 자동차를 타나 봐. 언제? 20세기 첫 수십 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오토모빌리티를 점점 더 많이 타기 시작하면서 인간 에이전시,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주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체성 정도? 인간 주체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대. 근데 무슨 부정적 영향? 아, 운전대 뒤에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앉아 있을 때 부정적 영향이 있는데 이게 뭔데? 예를 들어 사고 같은 것들이 나더라는 거야. 이게 뭐가 됐냐? 심각한
걱정거리의 토픽이 됐답니다. 그럼 일단 읽었지? 뭐 버스에다 표시해놓고 운전 얘기 나오나 정도 캐치했어도 되긴 하지만 하나 더. 지금 명확하게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한 단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 negative effect. 그러면 약간 안 좋은 내용이네. 정도 캐치하면 완벽합니다. 뭐 인간이 운전하는 게 문제가 좀 있더라. 자, 가봅시다. 그것의 발명 이래로 언제 발명됐는데 19세기 말엽에 발명이 됐는데 그 이후로 자동차라는 게 어떤 기계의 상태를 유지했냐? 통제가 돼야만 된다는 거지. 누구에 의해? 휴먼 드라이버에 의해. 그러면 뭐 자동차는 인간이 무조건 몰았어야 한다. 뒤에도 비슷한 얘기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운전대에 대한 인간의 컨트롤이 없다면 휴먼 드라이버가 앞에랑 이어지는데 인간이 무조건 몰아야 되는데 인간이 운전대를 안 잡으면 어떻게 돼? 운전대뿐만 아니라 인간이 뭘 통제해? 운전대와 가스 페달이나 브레이크 같은 거. 이거 통제를 똑바로 안 해주게 되면 수십억 마일의 그 어떤 것도 해석 좀 까다롭네요. 너는 일단 부정어죠? 동사를 부정합니다. 수십억 마일 중 그 어떤 단일한 1마일도 could have been traversed. 횡단되지 못했을 겁니다. 뭐에 의해? 수십억 대의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에 의해. 인간이 운전대 안 잡았으면 수십억 대의 자동차가 이동했던 그 수십억 마일이 다 없어졌을 거다. 그 말은 인간이 컨트롤해야만 운전할 수 있었을 거다 이 얘기지. 다시 말해 한 자동차라는 건 항상 뭘 필요로 하냐? Driving skill of a human. 어떤 인간의 운전하는 스킬을 필요로 하더래요. 그것의 기능을 하기 위해. 그러면 1번 앞뒷 문장의 앞에 인간이 컨트롤을 했어야만 한다. 뒤쪽에서 인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1번은 일단 첫 번째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셨으면 잘한 거예요. 이어지지. 그 다음 without a driver. 운전자가 없다면 그것은 오직 움직이지 않는 artifact, 인공물에 불과했었을 거다. 남겨진, 정지된 상태로 어디에? 주차장에. 일단 깨알같이 요 it이라는 게 시그널이에요. 앞문장에 it이라고 표현할 만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야? it 할 때 이 it가 자동차니까 자동차라고 해석이 되잖아. 운전자가 없으면 자동차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인공물에 불과한다. 어때요?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2번도 답을 안 찍었을 거고. 그 다음 모터링, 자동차가 운전되는 초기 몇 년 동안에 이러한 인간 드라이버의 필수성이 인간 드라이버가 필수적이다는 얘기가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인간 없으면 그냥 안 움직이는 인공물에 불과해. 그리고 앞문장에서 아까 needed,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 need를 받아서 이렇게 필수성이라고 말하는 거 너무 괜찮지. 초기 몇 년 동안에 인간 드라이버의 이러한 필수성이 장애물이 아니라고 여겨졌어요. 그럼 괜찮단 거 아니야? 장애물 아니야. 앞에랑 흐름 어때? 괜찮습니다. 부드럽게 붙어요. 문제 여기야. 4번. 이거 지금 한번 멈춰놓고 다시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석한 거야 시험장에서? 어떤 내용이면 되냐? 인간이 운전해야 돼 라는 내용이면 돼. 그게 장애물이 아니니까. 뒤에 인간이 운전하는 게 나오나? Manual driving. 요 단어를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갔더라고 보니까. 매뉴얼이 무슨 뜻이야? 매뉴얼. 이 ma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요럴 때 쓰는 거야. manicure. manicure. 손에 바르는 거. manipulate. 손으로 조작하는 거잖아. manuscript. 이거 손으로 쓴 원고야. 이게 무슨 뜻이야? 손이란 뜻이에요, 이거. 매뉴얼은 수동의야, 수동의. 그럼 다시. 수동으로 운전하는 것이 약속했다는 거야. 뭐 한다고? 충족시켜 줄 거라고. 인간의 꿈을. 무슨 꿈? 인디비주얼한 어떤 가동성과 자유에 대한 꿈을. 또는 self guidance, 자기 자신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꿈을. 또는 자율성, 자치권에 대한 꿈을 갖다가
수동 운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을 했대. 이게 약간 치환이 이렇게 됐어야 돼요. 수동으로 운전해? 아, 인간 드라이버가 운전하는구나. 그 다음에 앞에 장애물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욕구를 충족시켜 줄 거라고 약속을 하니까 플러스 하죠. 그래서 이 4번을 찍었을 확률이 좀 있는데 인간 운전자가 있어도 된다라는 흐름과 인간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이 어떤 꿈을 이루어줄 걸 약속한다는 게 플러스하다는 흐름에서 같다라고 캐치했어야 돼요. 4번을 넘어갔어야 된다. 그 다음 5번. 그럼 계속해서 인간 운전자가 있어야 돼. 있어도 돼. 이런 뉘앙스 쓰면 되는데 It's no surprise that. 안 놀랍습니다. 뭐가? 자율주행차의 판타지가 잠깐만.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는 주행할 수 있대. Without a human driver. 인간 드라이버 없이. 이거는 수동 운전이랑 같아 달라. 자율주행. 달라요. 달라. 그럼 아직 뒤에 안 읽을 거야? 수동 운전으로 충분한 상태야. 그냥 사람들이 운전해도 돼.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필요해, 불필요해? 불필요하다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어질 텐데 수동으로 운전하는 게 좋다라 그랬는데 뒤에서는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판타지가 can be dated 거슬러 올라간대요. 어디까지? 이러한 시기까지. 이거 시그널이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 했어야 돼요. 첫 번째, 앞문장에 어떤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 여기 매뉴얼 문장 보세요. 시기 찾아보세요. 수동적인 운전이 약속했다. 꿈을 이뤄줄 것을. 시기가 없습니다. 이상해? 그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독해적으로 이해하든지. 앞에는 수동 운전이 괜찮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자율주행차를 뭐라고 봐? 판타지, 환상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수동이 좋다, 자동이 좋다. 이건 논리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반대로 꺾여 있지. 그래서 5번을 어떻게 봤어야 되냐? 야, 여기 좀 단절이 뜬다라고 봤어야 돼. 이게 오답률 1위?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갖다 껴넣어 봐야지. 앞문장에서는 수동으로 주행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but이 나오니까 수동하면 안 될 거야 이제. 그러나 20세기 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동차를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해? 사고를 낸다고. 수동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사람은 문제가 되니까 사람 없이 자율주행하는 차에 대한 판타지가 생겨요. 언제? 언제? 이 시기 때. 이 시기도 앞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시기가 있나? 시기가 정확히 여기 있지. 20세기 천 몇십 년 동안에. 그러면 답이 5번이 나와야죠. 자, 오답률 1위 할 문제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 조금 까다롭긴 했는데 1위까지는 잘 모르겠다. 제 기준에는 36번. 이게 훨씬 어려워요. 요거는 좀 틀렸을 것 같다. 별표.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보통 순서 문제 어떻게 푸냐면 학생들이 그냥 연결성만 생각해요. 연결성이란 거는 뭐 A 다음에 B가 오고 뭐 B 다음에 뭐 C가 온다. 이런 거 이렇게 있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뭘 놓치냐? 이 글의 내용, 다시 말해 주제에 대한 이해를 그냥 다 갖다 버려요. 이걸 안 한다고. 그냥 B 다음에 C, 뭐 C 다음에 A 이런 것만 생각하지 이걸 갖다 버리는데 요새 평가원 문제는요. 얘를 물어봅니다. 요거 지금 36번 주제가 뭔지 모르면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해보자. 뭔 얘기인가. 그냥 독해력으로는 이거 승부가 안 되지.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보자. 몇몇 명제들은 복권에 대한 몇몇 명제들은 극도로 가능성이 높다. 참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생각해봐. 어떤 명제에 대해 어떤 주어진 티켓인데 어디서 주어졌어? In a 10 million ticket lottery. 숫자가 연달아 나오면 곱하시면 돼요.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000만이야. 1000만 장의 티켓 로터리 중에서 지금 1000만 장이 복권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given 티켓 하나 딱 집었어. 그럼 1000만 장 중에 하나를 딱 집었단 말이야.
이거는 뭐야? losing ticket. 꽝일 거다. 이 명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천만 장의 복권이 있을 때, 걔 중에 하나를 틱 집었을 때, 얘는 그냥 꽝일 거야 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명제는 참일 확률이 어때요? 그치, 극도로 높지. 천만 장 중에 한 장만 당첨된다고 치면, 그 천만 장 중에 하나를 딱 집었을 때, 얘가 당첨될 확률은 천만 분의 1밖에 안 되잖아. 다시 말해, 얘가 꽝일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999만 9,999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이 어때?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이 명제가 참일 확률이. 여기부터 어려워요. 여기부터. 실전 때 여기서 그냥 뭐라는겨 했을 것 같고. 자, A번 가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피하길 원한다면 인정하는 걸. 뭘 인정할 건데? 우리의 지식의 범위가 훨씬 더 제한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 뭐보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지식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 잠깐만. 여기부터 이해하고 가야지. 내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너 멍청하네?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인데 이걸 지금 인정하기 싫단 말이야. 그럼 무슨 상황이야? 나 지식이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상황이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There must be some difference. 차이가 존재해야 됩니다. 무슨 차이? 확률적인 증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그 복권에 대해. 이 복권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적 증거와 between A and B지. 이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된대. 무슨 증거? 레귤러한 것들인데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레귤러한 것과 확률적 증거 사이에 차이가 존재해야 지식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해됨? 무슨 뭐 복권은 앞에 나왔으니까 복권 얘기가 이어지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알았다고 치자고. 근데 뭘 알아? 그리고 무슨 지식이야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붙어요. 그죠? 일단 답을 1번으로 찍진 않았을 테니까 A로 시작은 아닌 것 같아 정도 하시면 잘했는데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하나 주세요. difference. 지문을 읽을 때 수업을 오래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숫자 2가 나올 때가 있어요. two, 뭐 두 명의 사람, 두 개의 그룹, 무슨 맥락이든 간에 to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랑 뭐가 이렇게 다르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 불일치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빨리 뒤를 갖다가 한 놈은 A, 나머지 한 놈은 B라고 나눠서 읽으셔야 돼요. 왜? 보통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 글의 구조가 뭐가 되냐? 두 개의 대상을 갖다가 비교시키는 대조가 될 확률이 높아요. 대조. 실제로 출제는 대조로 됐는데 내가 대조인 걸 캐치를 못했다라고 하면 거의 틀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 나오면 뒤에를 빨리 A, B로 나눠주자. 어떻게 나눌 건데? 이 비트윈으로 이미 나뉘어 있잖아. 얘를 A라고 주자고. 확률적 증거. 그 다음에 B가 뭔데? 증거인데 레귤러한 증거래. 그러면 일단 A는 처음으로 시작하기는 안 되지만 무슨 얘기냐? 너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 그러면 A랑 B가 좀 달라야 돼. 뭐 요 정도 얘기를 해. 자, 일단 갑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B번. 압도적으로 참일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학자들은 생각한다. 그러한 명제들이 잠깐 스탑. 이거지 이거. 서치라는 거는 함부로 못 써요. 그러한이란 단어기 때문에 앞에 propositions가 나왔어야 됩니다. 나왔나요? proposition이 있긴 한데 이거 s가 없는데요? 여기도 있잖아. 이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 propositions가 뭘 토대로? 확률만을 토대로 봤었을 때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철학자들이. 달라. 다르다고. 대조 맞네. 뭐랑? 다른 명제랑. 무슨 명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명제. 자, 아까 A, B를 나눠놨으면 되게 편한데 못 나눴으면 여기서라도 나눠야 돼요. 아까 A번에서 A 문단에서 probabilistic을 A로 주고 regular B로 줬잖아. 여기 똑같이 써있네. regular B, probabilistic. 그래? 자, 일단 B번에 대해 판단합시다. 처음으로 쓰기에 매우 좋으면 동그라미, 애매하면 세모, 절대 안 되면 X. 지금은 동그라미가 나와야 돼요. 쌤, 이거 하나만으로요? 얘 하나만 해도 좋긴 한데 내용상 증거가 하나 더 있어. 참일 확률이 매우 높다 했거든. 아까 얘 참일 확률이 어떻게 됐지? 1000만분의 999만 9999가 확률이라고 여기 나왔잖아. 극도로 높다. 그러면 어휘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지금 B로 시작한다고 일단 봤어야 돼요. 그래도 C 가서 확인 한번 합시다. C번. 시그널도 또 있네. This is puzzling. 이거 되게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많은 게 있거든. 무슨 많은 거? 우리가 take 하는 많은 게 있대. 이야, 이거 별표 주세요. take. take가 데려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데려가다로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take 하는 많은 게 있대. take가요. 외우셔야 돼요. 뒤에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오형식 형태로 오게 되면 이때는 간주하다라고 바뀌어요. 간주하다. 그러면 우리가 안다고 간주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비록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마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이상을 A 1 in 10 million chance 10 million 천만이야. 천만 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대. 뭐를? 확률을 of being wrong. 우리가 틀릴 확률이 천만 분의 1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건 내가 아는 건데 라고 간주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혼란스럽다. 자, C번 돼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안 붙어. 앞에는 내가 이 명제가 맞을 확률이 극도로 높다라 그랬는데 일단 이 극도로 높은 게 왜 혼란스러운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지금 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나오기도 안 이어져요. 그냥 안 됩니다. B번. 얘로 시작하는 거는 무난하다. B로 출발한다는 것까지는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죠. B, A, B, C. 그래. 그 A와 B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거야. 대중적이다. 뭐가? 대중적이어 왔다. 가정하는 것이. 오, 예를 들어 라는 게 있네. 예를 들어서 그럼 앞에 예시가 돼야 되겠지? 여기가 제너럴이 되고요. 여기 스페시픽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떻게 가정하는 게 대중적이야?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하는 게 대중적이래. 뭐를? 우리가 그 복권을 꽝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야 된대. 뭐만으로는? 숙고하는 것만으로는 얼마나 그 당첨의 확률이 낮은지만 가지고는 내가 이거를 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가정하는 게 대중적이래. 해석이 엄청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아.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이거라도 해보셨어야 돼요. 앞에 지금 제너럴이고 여기 스페시픽이니까 같은 얘기 해야 됩니다. 이 지금 가능성이 낮다 이 얘기는 지금 확률에 대한 거야. 레귤러한 거야. unlikely가 likely 이게 probable이지. AA. 복권은 당첨 가능성은 되게 적단 말이야. 그것만으로 내가 복권을 딱 샀는데 사자마자 이거 1000만 분의 1밖에 당첨이 안 되니까 이거는 꽝일 거야 라고 말할 순 없다는 거야. 1000만 분의 1, 한 명은 당첨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뭔 얘기야? 확률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요 정도 내용이에요. 그럼 앞에랑 한번 이어볼까? 압도적으로 참일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1000만 분의 999만이 참이라 하더라도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해? 그러한 명제
복권에 당첨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명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명제랑은 다르다 이겁니다. 왜? 확률에만 의존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대중적이냐? 흔하냐? 예를 들어서 당첨될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1000만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거 알 수 없는 거다. 자, 요 정도 내용인데 해봅시다. B 다음에 A를 한번 이어볼게요. 일단 아마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랬을 것 같아요. B가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여기로 왔을 때도 우리의 지식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제한됐다는 걸 인정하기를 피하길 원한다면 확률적 증거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규칙적인 것에 대한 증거 사이에 반드시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 이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지. 뭔 소리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냐? 자, 기적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suppose가 B번에 있었단 말이야. A번에 usually supposed이 있어요. 나 오비가 겹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 가진 않았겠지. 그래도 3학년인데 B번에 모른다고 했단 말이야. not know야. 모른단 말임. A번이 무슨 얘기 하는 것 같냐면 이 지식이 안단 거잖아. 뭐 이게 제한된 거니까 모른단 거 아니야?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이거를 붙여냅니다. 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연결성만.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생각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려웠겠죠. 그냥 그러니까 B번 다음에 무슨 안다 모른다란 논의를 하고 있고 여기도 안다 모른다는 논의하는 것 같고 무슨 가정 나오고 여기도 가정 나오고 그 다음에 A번에 복권 있으니까 그냥 되는 것 같아 라고 봤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더 볼게요. 저 더 봅니다. 그러면서 또 C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 것 같냐면 시험장에서 B 끝부분이 해석이 안 되니까 여기도 이해가 잘 안 갔을 것 같아. This is puzzling. 이거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고 간주하는 많은 거가 있기 때문이야. 잠깐만. 아이씨, 여기는 안다 그러는데? B번은 모른다며. 아싸, 개꿀. 잡아가지고 답을 팍 2번으로 찍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답률이 70%가 넘는 건데. 아휴, 이것만 갖고 풀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이거 그래도 대학교 가려고 보는 시험인데 지금 no, no, don't know, no 이거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사실은 얘가 붙습니다. 어떻게 붙냐? 요게 되게 어려운데. 자, 당첨 확률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꽝인지 알 수 없다. 당첨 확률은 1000만 개 중에 하나니까 1000만분의 1이 당첨 확률이야. 이 사실만으로는 이거는 꽝이라는 사실을 확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야. 왜? 1000만 명 중에 한 명은 당첨되니까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거지. C번 가볼게. 이러한 사실은 이거 되게 혼란스러워. 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많대.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얘랑 다르네? 근데 어떤 걸 아는데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높대 더. 뭐보다 높아?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1000만분의 1을 넘어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많대. 자, 이게 더럽게 어려워요. 내가 지금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1000만분의 1보다 높다라고 하니까 그냥 2라고 할게요. 여기 일단 지워두자. 앞에 문장 생각해봐. 복권은 꽝이야 라고 얘기하면 1000만분의 1 확률로 틀려요. 그러니까 복권은 꽝이야 라는 사실은 알 수 없다. 여기까지 됨? 근데 이번에는 내가 틀릴 확률이 복권보다 높아. 1000만분의 1 이상이야. 1000만분의 2 확률로 틀린다고 치자고. 그럼 이 상황이면 앞에 논리대로면
내가 안다고 해야 돼? 모른다고 해야 돼? 모른다고 해야지. 천만분의 1도 모르는 건데 천만분의 2가 되면 당연히 모르는 거지. 2배나 더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뭐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대. 이 상황을 지금 뭐라고 묘사한 거야? 이 뒤의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앞의 상황이 퍼즐링하다 이거야. 혼란스럽다. 이게 동그라미가 나오려면 독해를 엄청 잘했어야 돼요. 요게 이 문제의 진입장벽. 일단 됩니다. 돼요. 이거 두 개까지 남았다. 아니면 사실은 여기서 x가 나왔어야 되는데 잘 몰랐으면 여기를 해보셨어야 돼요. 이렇게. 글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1번 쭉 읽어봅시다. 야, 이게 뭔 소리냐? 아, 그래도 예시가 나와, 다행히.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돼? 우리가 아는 게 나와야 돼. 그러면서 내가 틀릴 확률이 꽤 높아야 돼요. 천만분의 2는 돼야 됩니다. 보자. 안다고 나오네. 너는 알 거야. 네가 이후에 어떤 회의에 참석할 거란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대. 비록 때때로 이 회의가 캔슬된단 말이지. 예기치 못하게. 그리고 확실하게도 더 자주 캔슬된대. 뭐보다? 1000만 번의 미팅 분의 1보다 더 많이. 내가 일주일 뒤에 회의가 있어. 나 그거 참석할 거라는 거 정확히 알고 있어. 근데 회의가 취소될 확률이 있잖아. 뭐 자연재해 같은 게 생겨서 그 확률이 1000만분의 1보다는 높다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 관점에서 볼 때 이거보다 수치적인 확률이 더 낮게 내가 틀릴 거라면 1000만분의 1밖에 틀릴 확률이 없다면 안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이쪽 관점에서 앞에 문장은 퍼즐링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야 돼. C 다음 A 붙이면 만약에 우리가 내 지식의 한계를 부인하고 싶다면 다시 말해 야, 내가 이거 정확히 아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다면 뭐가 있어야 돼? 확률적 증거와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레귤러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돼. 내가 진짜로 아는 게 확률적 증거랑은 달라야 돼. 조금 더 의역해 줄까? 내가 진짜로 아는 게 확률적 증거랑 달라야 된다는 얘기는 확률적 증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야, 너 뭔가 안다고 얘기하고 싶냐? 이거 확률적으로 이러니까 내가 아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건 확률이어선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주제가 뭡니까? 만약에 이게 제목 문제로 출제됐다. 확률의 한계 정도 돼야 돼요. 확률만 가지고는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주제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정확히 어휘상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저 C번의 예시, 뭐 회의처럼 내 의지가 약간 섞여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만 내가 뭔가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 근데 거기까지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 글의 주제는 확률의 한계예요. 확률만 가지고는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게 확률이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고 C 다음에 A는 어때요? 부드럽게 붙습니다. 그럼 AC는요? AC는 안 돼야지. 왜? C 앞에는 퍼즐링한 게 와야 되거든. A가 전혀 퍼즐링하지 않아. 뭔가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싶으면 네가 아는 게 확률이어서는 안 돼. 확률이랑은 달라야 돼. 이건 퍼즐링해. 전혀 안 붙어. 퍼즐링하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왔어야 됩니다. 많이 어려웠죠. 이 문제가 저는 제일 퀄리티가 높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답률 3위는 34번인데 여기부터 좀 빠르게 할게요. 사실 오답률 1위, 2위 저 삽입이랑 순서 문제가 되게 어려웠고 나머지는 좀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빨리 해도 되겠지. 사회적인 어텐션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 뭐보다? 다른 형태의 소셜 커넥션보다 소셜 어텐션을 광범위하고 디스팅트하게 만들어주는 건 그 소셜 어텐션이 블랭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 디렉션이 있네.
소셜 어텐션이라는 거는 광범위하고 디스팅트라는 건 약간 플러스하지. 그러면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야, 소셜 어텐션이 플러스한 이유가 뭐니? 라고 묻는 거야. 그럼 아래쪽에 뭐가 나와? 소셜 어텐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마 플러스 할 건데 얘가 광범위하고 디스팅트 할 건데 걔를 갖다가 원인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보자. 당신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유명인과 뭐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를 알고 그가 당신을 알지 않는다면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없어요. 그 말은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선 서로 알아야 된다 이 얘기지. 근데 그러나 서로 알아야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어떤 유명인이 뭐는 될 수 있냐면 너의 소셜 어텐션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럼 이런 얘기네. 소셜 어텐션은 일단 약간의 대조가 있어. 뭐랑 달라? 릴레이션십이랑 달라.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된다 했으니까 A, B 줄게요. 근데 A의 조건은 뭐야? 서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소셜 어텐션은 몰라도 되는 거네. 몇 가지 돼? 사실 답이 나왔어. 좀 더 가볼게요.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한쪽으로 치우친 소셜 어텐션은 사소한 것도 아니고 부차적인 것도 아니야.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단어 한쪽으로 치우쳐 있대. 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어떤 유명인 뭐 예를 들어 아이유라고 할게요. 아이유랑 내가 관계를 가지려면 나도 아이유를 알아야 되지만 아이유도 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아이유가 내 소셜 어텐션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한쪽으로 치우친 소셜 어텐션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는 아는데 그는 나를 모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야 그러면? B네 B. 얘랑 대조가 되는 거죠 지금.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소셜 어텐션이 사소하거나 부차적인 게 아니고 그럼 뭔데? 나데이 법비죠? 이게 상당한 일부가 된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면 상당한 일부가 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야? 하찮다는 거야?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되네.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다. 10학년 때 당신은 썼을 거예요. 대부분의 당신의 깨어있는 시간을 갖다가 망상하면서 뭐에 대해? 고등학교 선배에 대해. 무슨 선배인데? 네가 크러쉬온 첫눈에 반했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머릿속으로 막 결혼식은 스몰 웨딩을 해야겠구나. 애는 한 2명쯤 낳아야지. 이런 거 한지. 이 지금 뭡니까? 이거 뭐예요? 예시네요. specific.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당연히 알고 있지. 예시가 나오면 어디가 중요해? 앞문장이 중요하다. 예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 어디야? 요거. 그럼 이 글의 주제는 one-sided 된 social attention이 플러스하다 라는 거고, 예시 보면 지금 양방향이야, two-sided이야, one-sided이야. 나 혼자 반했다고. 근데 망상한단 말이야. one-sided이지. 10학년 때 너 그랬잖아. 그리고 성인이 되면 예시가 여기 나오네요. 예시타의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성인이 됐을 때는 당신이 스스로가 어떤 상상적인 논쟁을 벌였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누구랑? 특정한 미디어에 나오는 인물들이랑. 이것도 또 어때? 미디어에 나오는 인물, 내가 첫눈에 반한 선배 다 어떻습니까? 원사이드죠, 원사이드. 그리고 잠깐 동안 생각해봐. 만신전에 대해, 판테온에 대해. 이게 뭔데? 낯선 사람들의 판테온이 있대. 우리가 머리에 갖고 있대. 이 사람들 누군데? 우리가 소셜 어텐션을 부여한대요. 낯선 사람들한테. 얘한테. 어떤 사람들? 운동선수야. 우리가 root for는 응원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응원하거나 또는 야유하는 운동선수들. 내 머릿속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막 상상을 한단 말이야. 또는 유명인들이야. 또는 어떤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의 어떤 투쟁이나 분투를 우리가 뉴스에서 마주한 그 사람들을 우리 속에 데려다 놓고 이것저것 상상하는 그런 걸 상상해봐라. 엄청난 부분인데 우리의 사회적인 어텐션의 상당한 부분은 누구에게 떨어지냐면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죄송해요. 우리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갈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를 몰라. one-sided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글에서 소셜 어텐션을 표현하는 말은 뭐야? one-sided. 나는 아는데 얘는 나 모른다. 그럼 핑크한 다시 소셜 어텐션을 distinct, 약간 독특하게 만들어주고 광범위하게 영향력이 크도록 만들어주는 건 뭐냐? 이걸 지금 아래서 enormous라고 한 거지. 거대한 일부로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 되면 되죠? 1번. 독점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만 소셜 어텐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찬양? 아까 예시에 나온 운동선수는 찬양 맞아. 근데 찬양도 하는데 야유하기도 한다 했어. 이건 찬양 아니잖아. 또는 뉴스에 나온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지금 막 뉴스에서 약간 안타까운 사건 당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은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얘기할 순 없죠. 그러니까 1번의 어드마이어는 모든 예시를 담지 못합니다. 좁아요. 2번 이 소셜 어텐션이라는 건 의존한다. 누군가의 직접적인 대면한 존재에. 이거는 이 사람이 나랑 인펄슨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one-sided이야, two-sided이야. 나랑 대면을 할 수 있으면 A로 봐야지. 이거는 반이어예요. 3번 우리의 상호적인 관계를 깊게 만든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적이야. A야 B야? A. 이건 relationship이잖아. 안 돼. 4번 사라진대요. 뭐가 없으면? 끊임없는 강화가 없으면. 강화가 없으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강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게 나와? 못 봤는데? 5번 소셜 어텐션은 존재한다. 어디 바깥에? 실제 관계 바깥에. 잠깐만. relationship을 아까 어디서 봤는데? 여기 아까 but 뒤에 소셜 어텐션을 B라고 줬잖아. relationship이 A였어. 그럼 A 바깥에 존재하면 A가 아닌 것이란 얘기고 A가 아닌 뭔데? 요렇게 합쳐갖고 이거를 B라고 해석했어야죠. 답 5번이네요. 33번 바로 위에 문제 볼게요. self-determination 자기 결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론적인 관계는 열려있다. 뭐해? 감사합니다. 방향성이 바로 나오네요. 에러에 열려있고 그러므로 주관적이다. 이 글의 필자는 주관을 에러로 보내. and로 이어놨으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이런 얘기가 에러가 있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전환시켜요. 뭘로? 주체로. 특정한 종류의 주체로 전환을 시켜. 어떻게? 생각해. 나 자신을. 그러한 타입의 주체로. 나는 이런 타입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그 사람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바꾸는 것은 do not suffice. 충분하지 못합니다. 불충분해요. 마이너스인데? 뭐 할 정도로? 그것을 to make it the case that 문법이 좀 어려운데 이 이시 가목적어고요. 대절이 진목적어예요. 자기 자신을 이런 주체로 바꿔내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뭐 할 정도로? 대절이야를 the case로 만들 정도로.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the case 별표. 지금 저거 모르면 그냥 끝이지. 영어에서 case란 말은 사례, 뭐 아니면 어떤 뭐 함 이런 단어가 있지만 더가 붙으면 뜻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이란 뜻이에요. 사실. 수업 때 여러 번 얘기했죠. 동의어가 fact입니다. 다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꿔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다음과 같은 걸 사실로 만들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사실로 만들기에 불충분하면 사실인 게 들어와야 돼요? 안 사실인 게 와야 돼요? 안 사실인 게 와야지. 빈칸에 필요한 거는 거짓이 와야 돼요. 사실이 아닌 거. 뭐 알았어.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은 거짓인 게 올 거예요. 거짓인 거. 봐보자. 뭐가 거짓이냐. 상상해봐라. 누군가를 이 사람은 믿는데 자기 자신이 타고난 탱고 댄서라고 믿어. 얘가 봤다는 거야. 비디오를 많이 봤대. 탱고 댄싱에 대해. 그리고 연습했대요. 댄싱을 갖다가 혼자서 몇 년 동안 연습합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준비시켰대. 뭘 하기 위해? 아주 글로리어스한 국제적인 씬에 아주 글로리어스하게 데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몇 년 동안 이제 연습을 살벌하게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간대요. 그 다음에 나타나요. 말디타 밀론가에 나타나. 이거 뭔데? 보여주는 곳인가 봐. 이 사람의 스킬을.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 오른다 이거야.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좋아. 이 사람에게 unbeknownst 단어 조금 까다롭죠? known이면 알려진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건 뭐냐? 비록 그의 댄싱이, 만약에 이게 댄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면 그의 댄싱이 아주 멀리서라도 탱고를 담지 못했다는 거야. 이 사람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추는 춤이 뭐가 아니래요. 탱고랑 안 닮았대요. 절망적인데? 그리고 그가 스테이지 위에서 하는 그 어떤 것도 인식될 수 없대요. 탱고 댄싱이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야? 개판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생각했대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뭘로? 탱고 댄서로. 그러면서 많은 걸 했다는 거지. 뭐에 비추어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개념. 나는 탱고 댄서야 라는 거에 비춰서 많은 걸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했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티켓을 샀고 그 다음에 옷을 차려입었고 썼단 말이야. 엄청나게 탱고 비디오를 보면서 시간을 썼어. 책도 읽었대요. 탱고에 대해. 그리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면에 그는 실패했대요. 충족시키는 걸. 최소한의 규범, 어떤 규칙을 충족시키는 것도 실패했답니다. 무슨 규칙인데? 실제로 탱고 댄서가 되는 것에 대해. 뭔 얘기야? 탱고 댄서가 아니더라 이 얘기지. 자, 이거는 그냥 아래가 다 스페시픽이네. 아래는 다 예시고, 그럼 이 예시에서 메시지가 뭐냐? 이걸 제너럴하게 펼쳐봐라 라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문장, 빈칸 문장.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까 셀프 컨셉션이라는 단어 있었잖아. 내가 상상을 해. 나 자신을 어떤 탱고 댄서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상상하면서 그런 주체로 내 머릿속에서 바꿔냈단 말이지. 이것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걸 사실로 만들지 못한다. 이 사람 뭐가 안 됐어? 탱고 댄서가 안 됐잖아. 빈칸에 뭐가 오면 돼? 사실이 아닌 거, 안 된 게 와야 되니까 탱고 댄서다가 되면 되겠지. 탱고 댄서다. 그걸 제너럴하게 말해보자. 1번. 뭐 하는데 실패했냐? 이 사람이 뭘 못했냐? 한 사람이 타인의 피드백을 무시하는 걸 실패했대요. 뭐 타인의 피드백 나와? 안 나와. 혼자 머리로만 굴렸단 말이야. 2번. 한 사람이 실제로 그런 타입의 주체가 되는 거에 실패했대. 되는데 실패했잖아. 아무리 머리를 몇 년 동안 굴려도 탱고 댄서가 못 됐단 말이야. 그럼 이런 타입의 주체가 안 됐다. 2번 괜찮은데? 한 사람의 선천적인 능력이 마스터리, 숙달보다 선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대. 예? 지금 이 프리시드 같은 단어를 쓰려면 이거 두 개를 대조시키는 글이었어야 돼요. 선천적 능력과 마스터리, 숙달하는 걸. 얘가 선천적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후천이라고 볼게. 이 글에 선천, 후천이 등장합니까? 등장해요? 등장해요? 얘 뭐라고 시작해 처음에? Natural born tango dancer. 나는 타고났어. 그 다음에 practices. 몇 년 동안 연습한단 말이야. 이거 두 개가 이 글에서 대조돼? 아니야, 같은 흐름이야. 같은 흐름이야. 무슨 재능이 마스터리보다 더 중요하다. 뭐 프리시드 선행한다. 이런
이런 논의 자체가 아닙니다. 아예. 이거 아예 논지를 벗어나요. 관련이 없어. 이게 아니고 뭐랑 뭘 비교하는 글이야? 실제로 탱고 댄서가 되냐? 아니면 머리에서 굴리냐? 이거 두 개를 갖다 대조하는 글이지. 이거 지금 마스터리랑 인네이트 어빌리티가 아니에요. 4번. 한 사람이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를 세팅할 수 없게 됐다. 무슨 우선순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마지막.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표에 고수하고 집착하는 거를 실패했다. 자기 목표에 고수하고 집착하는 걸 실패하는 걸 사실이 아닌 걸로 만들면 해석 잘해야 돼. 한 사람이 목표를 계속 고수하는 걸 실패하는 게 사실이 아닌 거면은 고수를 계속 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목표를 계속해서 고수했다. 아이고, 고수해요?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실제로 탱고 댄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되는 것에 실패했다고 나왔지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탱고 댄서를 그 목표를 고수해서 계속 정진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나오지 않은 정보가 아마 아닐걸?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21번 바로 합시다. 하나의 결과가 있어. 위계적인 조직에. 행동의 위계적인 조직화의 하나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잔의 커피를 위해 다가갈 때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슨 필요가 없어?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대. 그 근육의 순서를. 이걸 왜 활성화시키는데? 우리의 팔과 손을 갖다가 샌드 아웃, 뻗기 위해. 어디로? 컵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갖다가 위계적으로 조직화시킨 거의 결과는 뭐냐? 커피를 딱 집으려고 할 때 의식적으로 막 근육의 움직임, 손가락 같은 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대신에가 나오려면 앞문장에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대신에 대부분의 액션에 대한 플랜은 어떻게 만들어져? higher level. 좀 더 고등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진대. 다시 말해, 우리가 커피를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면 된대. 이게 고등이야. 커피 먹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팔과 손과 입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떻게? 알아서 coordinate. 조화를 이룬다. 첫 문장이랑 이어볼까요? 행동을 갖다가 위계적으로 조직화시킨 거의 결과는 뭐냐? 의식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그냥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 나머지가 다 알아서 움직여주니까. 이 higher 레벨이 뭐야? hierarchy. 위계를 얘기하는 거고. 조직화가 뭐야? coordinate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행동을 갖다가 행위를 위계적으로 조직화시켜 놓은 거야, 뇌에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 되지. 근육이나 손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떤 능숙한 업무,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업무에서 아주 미묘한 발레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발레? 뭐 사이에? 의식적인 플랜과 이 의식적인 플랜은 어디서 펼쳐지냐면 이 위계의 높은 곳에서 펼쳐진대요. 이 위계의 높은 곳이 하이어 레벨이지. 나 연주를 어떻게 해야겠다. 여기 나오네. 얼마나 빠르게 연주할지 또는 얼마만큼의 강조를 둘지 특정한 패세지에 이런 걸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빠르기 같은 걸 생각하면 얘가 발레를 이루어. 뭐랑? 자동적인 그리고 무의식적인 모터 컨트롤, 운동 능력의 통제의 측면과 얘는 우리의 손가락을 갖다가 올바른 키로 올바른 때에 보내주는 건데 내 머릿속으로는 뭐만 생각하면 돼? 얼마나 빠르게 칠지만 생각하면 알아서 손이 가서 적절한 때에 가서 키를 누른다 이거지. 얘네 사이에 뭐가 있다? 발레가 있다. 이 발레가 뭐야? 코오디네이트 얘기하는 거죠. 오거니제이션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어떤 피아니스트가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콘서트를 볼 때 이거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얘네의 손과 손가락이 그들 자신의 생명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피아니스트가 그 위를 그냥 마치 글라이드 미끄러지듯 활주하는 것처럼 활공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건데? 이 피아니스트가 명령을 발행한다는 거지. 이슈가 발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명령을 하는 거야. 어디로부터? on high. 위계의 높은 곳으로부터. 그럼 피아니스트가 높은 곳이고 손가락들은 알아서 생명력을 지닌 듯이 그들 스스로의 생명을 지닌 듯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오토매틱하다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흘러가더라. 다 왔어?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블라디미르가 선언했던 것처럼 내가 장군이고 내 병사들은 건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 이게 무슨 의미겠냐? 내가 장군이야. 장군은 위계의 높은 곳에 있고요. 이 솔저들은 위계의 낮은 곳에 있는 곳이고 얘네는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일 뿐이다. 정도 되면 되겠지. 1번 비현실적입니다. 기대하는 게 정확한 implementation, 어떤 실행, 수행을. 모든 커맨드가 항상 정확하게 수행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아니, 이 글에서는 정확하게 되던데? unrealistic하지 않아? 오히려 realistic해. 2번 뮤지션들은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완벽한 손가락의 독립을. 놀라운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 그럼 손가락이 완벽하게 독립돼 있어야 돼. 독립돼야 돼요? 의존돼야 돼요? 위계라 그랬어, 위계. 손가락은 뭐의 명령을 받아? 더 고등 차원에 있는 머리, 이 피아니스트의 명령을 받아. 명령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애란 말이야. 그럼 얘는 독립돼 있는 거야? 의존 상태에 있는 거야? 그죠? 장군의 명령을 받는 거면 dependence라고 해야죠. in 빠져야 돼요. 3번. 운동 스킬이 작동할 때 얘네는 실제로 명령을 받는다. 좋아요? 커맨드를 받아요. 뭐에 의해? 고등 수준의 의식에 의해. 그렇지. 운동 능력은 아까 어떤 단어들이 수식했냐?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운동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모터 스킬이 작동할 때 얘는 실제로는 뭐야? 고등 수준에 있는 의식의 명령을 받은 거다. 3번은 완벽합니다. 4번. 예술적인 훌륭함이라는 게 성취될 수 있다. 오직 선행될 때만. 뭐가 선행돼야 돼? 엄청난 양의 연습. 뭐 연습이 언제 나와? 5번. 신체적인 반응이 발생한다. 자동적으로. 좋아요. 깔끔한데? independent. 신체는 독립되어 있다. 뭐랑? 퍼포머의 deliberate. 어떤 의식적인 의도와 독립됐다고 의존한다고 의존이 돼야죠. 그러면 in 똑같이 빠져야 되니까 답이 3번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 강의 끝냈고요. 혹시 제가 지금 해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틀린 것들 있으면 반드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수능 때 앞으로 남은 한 달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